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이제 체온 조절이야, 체온 조절. 자, 일단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거든. 그러니까 이 36.5도단 이 온도를 일정히 유지해야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작용이 이제 잘 일어난다는 거. 정확하게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 일하는 모든 반응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효소란 말이에요, 효소.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 자, X축의 온도고 Y축의 반응 속도라고 했을 때 그 효소의 반응 속도는 이제 요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온도가 우리가 37에서 38도씨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을 때 요 37도, 38도 했을 때 분명히 36.5도인데 왜 7도냐, 8도냐 이 얘기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장기 있잖아.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부 온도는 약간 체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라든가 이거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보다 약간 좀 낮아질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 일하는 온도는 37.37에서 38도. 하지만 우리가 체온 쟀을 때는 36.5도가 돼야 이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온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의 양 바로 이렇게 되고, 자, 요 나타난 이유는 바로 뭐야? 단백질의 변성작용.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돼서 그 단백질의 기능,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효소의 기능,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체내 온도도 같이 변하거든.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 체온도 같이 올라갈 거고, 외부의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도 같이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의 조절작용, 물질 대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항상 체온을 일정 유지를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그 체온 조절인데, 당연히 이제 조절의 중추는 간 내의 시상하부. 자, 당연히 시상하부가 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할 때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체온 조절은 이제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날 거야. 자, 일단, 자, 열이, 우리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열이 발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발생된 열의 방출이야. 그래서 열의 방출. 그래서 열의 방출을 늘리거나 또는 줄이거나. 알지? 그럼 두 번째는 체온 조절하는데 또 하나의 두 번째 작용은 열의 발생이야. 자, 이때 열의 발생하게 되면 바로 세포호흡. 가장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세포호흡이지. 그래서 열의 발생량을 늘리거나 발생량을 줄이거나.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체온 조절을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체온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열의 방출을 늘려야 되겠지. 대신 열의 발생을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면 요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꾸면 요렇게 가자. 그래서 자, 요 같은 경우는 방출을 늘리고 발생을 줄여야 되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요렇게 우리 몸에서 요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다음 이제 체온이 낮아지면, 자, 방출된 열을 줄여야 되고, 우리 몸에 열을 많이 가둬야 되니까, 그리고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 우리는 체온 조절을 이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체온이 내려가면 열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열의 방출을 줄이고, 체온이 올라가면 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즉 세포호흡을 줄이고 열의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 거를 이제 하면 돼. 그래서 먼저 자, 일단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열의 방출 그리고 열의 발생,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얘네들을 자, 확인하면 된다. 자, 추웠어. 그럼 당연히 체온이 내려가니까 열의 발생량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의 방출되는 거를 줄여야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신경과 호르몬의 두 가지가, 이 두 개가 모두 다 항상성 조절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빨간 거는 신경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호르몬에 의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호르몬에 의한 걸 살펴보면, 나 봐봐.
자, 저온이,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통해서 기온이 내려갔어. 그럼 이제 자극이 이제 가해지겠지. 그러면 이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요거 감각신경, 체성신경을 통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간내 시상하부에 자극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다, 추워. 자, 우리 체온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체온을 올려야 돼.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 세포호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TRH,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TRH가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치? 갑상샘을 이제 요 자극하는 호르몬을, 자, 그걸 자극하는 호르몬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TRH가 증가하게 되면 뇌하수체, 특히 뇌하수체 전역. 자, 후엽은 뭐가 있어? ADH, 그리고 옥시토신. 꼭 외워놔야 돼. 전역과 후엽 구분해줘야 된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은 자극 호르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갑상샘을 자극하는 TSH 분비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받으니까 티록신이 증가되면서 물질 대사, 다시 말해서 세포호흡이 촉진이 된다. 자, 열의 발생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열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요 체온이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이 촉진이 된다면 당연히 뭐야? 자, 포도당의 소비가 늘어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포도당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혈당량을 같이 올려줘야 돼. 혈당량을 같이 올려줘야 돼. 그래서 이 혈당량을 올려주는 호르몬으로 뭐가 있어?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부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글루카곤이 같이 이제 분비될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열에 발생하니까 체온이 상승하겠지. 그러면 티록신이 이제 많이 분비돼서 체온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이 티록신의 분비를 줄여야 될 거야. 그러니까 티록신이 많이 분비됐으니까 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 간내 시상하부에 자극이 가해진다. 그래서 양을 줄인다. 그게 뭐라고 그랬다? 음성 피드백. 그래서 호르몬의 조절 작용은 피드백이거든. 그래서 음성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음성은 그 양을 줄이는 거고 양성은 늘리는 거야. 이 두 가지 다 작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음성 피드백이 이제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자, 시상하부는 얘를 분비를 줄이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자극을 적게 받으니까 TSH 분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로신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올라진 체온을 다시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회복된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체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세포비 일어나서.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했을 때 이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 만들 때 아이오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아이오딘이 이제 섭취량이 부족해. 그러면 자극을 받아도 티록신의 분비량은 늘어나지 않아.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는 어떻게 돼? 적게 분비가 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자극받고, 그러면 계속 분비량이 증가하고, 그럼 갑상샘은 계속 자극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갑상선 부종이 일어난다. 지난시간에 했죠. 그래서 호르몬에 의한 조절 작용은 이렇게 된다면, 자, 이제 신경, 정확히 자율신경이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자, 교감신경이 작용한다. 교감신경.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자, 자, 겉질 속질 있잖아. 속질에서 이제 에피네프린, 이 아드레날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표현한 것이 요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교감신경 하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을 시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표면적을 감소시킨다. 표면적이 줄어야 열의 발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요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돼? 피부 떨림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를 한다. 그래서 피부 떨림, 몸 떨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지? 그래서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자, 몸이 떨리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자, 이것이 추울 때, 체온이 떨어졌을 때 올리는 효과야. 그래서 두 가지, 호르몬, 그 다음에 자율신경. 그래서 추울 때는 물질 대사를 이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티록신. 그러니까 티록신 자체는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고, 자, 그럼 이 세포호흡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돼요? 혈당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나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고, 여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자, 에피네프린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율신경. 어떻게 된다? 교감. 꼭 기억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자, 혈관을 수축한다. 그리고 자, 피부 떨림, 근육 떨림이 일어나면서 열의 발생을, 그 발산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잖아.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 때문에. 추우면 이제 막 닭살 돋지.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한 거 보면, 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량을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티록신,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관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 즉 세포 이화작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몸떨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 발산량, 열의 방출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우리 표면적이 줄어들고, 자,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혈액은 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열을 가지고 있고, 이 혈액이 순환하면서 우리 온몸에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열이, 자,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야, 바깥쪽에 접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추우면 우리가 푸르스름해지고 창백하게 보이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응? 알지? 괜찮아? 졸려? 벌써 눈이 지금 감겨 있는데? 야, 수연아, 어떡하냐? 시험 얼마 남았어? 한 5일 남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체온이 올라가요. 자, 이건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러니까 열의 발생을 억제해야 되겠지. 그치? 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세포호흡이 억제돼야 될 거야.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해야 되니까, 간대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를 억제시키고, 그럼 얘는 적게 자극을 받으니까 TSH, 요 순서 좀 외워둬. TRH, TSH, 티록신이라는 거지. 티록신. 요렇게. 그래서 갑상샘을 적게 자극하니까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물질 대사가 억제될 거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에피네프린 분비 억제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자,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 뭐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겠지 뭐. 그치?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완화되니까 피부 근처, 왜냐면 기량작용이잖아. 기량작용. 그래서 기량작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호르몬에 의한 기량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티록신 하나만 가지고서 결정하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고. 호르몬의 기량작용, 우리 지난 시간에 혈당량이야.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서로 상반되는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호르몬의 기량작용이고, 자,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 자율신경의 기량작용,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기량작용에 의해서, 자, 그래서 혈관이 반대로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 많아지죠? 열을 가지고 있는 혈액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열의 발산량이 증가하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얼굴이 빨리 붉어지고, 막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자, 바로 이제 혈액순환이 많이 되면, 이제 붉어진단 말이야. 반대로 혈액순환이 적어지면은
창백해지고 하얘진다는 거잖아. 그죠? 활장이 되고 열이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또 올라간 체온을 떨어뜨려야겠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야. 땀샘에서 땀의 분비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더우면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가,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자, 가면 될 거야. 그래서 열 발생량, 티록신 억제, 열 발산량 증가, 그래서 혈관이 확장,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고, 자, 땀샘을 자극해서 땀 분비가 증가하므로 열 손실이, 열의 방출량이 증가된다. 자, 됐니? 그래서 요거를 잘 하고, 그래서 요거는 티록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인하고 유아의 차이는 요건 그냥 별건 없는데, 자, 성인 같은 경우, 자, 우리가 그 체온 조절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고 하잖아. 몸이 움츠러들고 막 근육이 떨리고 피부가 떨리는 것은 주로 이제 근육의 수축 이완에 의해서 떨림 현상으로 열을 이제 발생시켜서, 근데 자, 유아 같은 경우는 근육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체온 조절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체온 조절이 약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 막 이제, 그래서 이걸 잘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 대사가 기초 대사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전체 에너지를 차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근육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주로 호르몬에 의해서, 알죠? 그래서 티록신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 속도를 증가시켜 열을 발생해서, 자, 열을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빛떨림 열생산,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떨림에 의한 열생산이 있다. 하지만 유아는 떨림 열생산보다는 빛떨림 열생산이 주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별거 없고. 자, 그 다음 요 삼투압 있잖아. 삼투압. 우리 삼투압이란 게 뭐냐면, 자, 삼투압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반투막이라고 그래, 반투막. 우리 사람의 세포막도 일종의 약간 반투막에 해당한다. 반투막.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을 때, 자, 고농도, 저농도를 원래 이제 용질에 가야 되는데, 용질이 못 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투막이라고 그래. 세미 퍼미터블이라고 그래, 세미. 자, 이제 용질이 막 넘어갈 수 있는 막이 있으면 우린 그거를 이제 투과막 또는 거름종이가 여기에 해당이 돼. 이제 자, 그런데 누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용매인 물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물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고농도하고 저농도가 접촉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 용질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둘은 접촉이 돼 있겠지? 자, 확산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돼? 자, 확산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둘의 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고에서 저로 용질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용질이 넘어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물론 이렇게도 넘어가지만 얘가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삼투현상이라고 그래. 삼투현상. 그러니까 요런 U자간에다가 자, 여기가 이제 저고 고야.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물이 넘어가겠지. 벌써 잠 못 잤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길 겁니다. 삼투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 높이 차이 H라는 거는 결국은 이 둘의 농도 차이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농도 차이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거다면 나는 여기에다가
자, 파이라는 압력을 가할 거야. ATM, 기압, 파이 기압을 가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거는 요 삼투 현상에 의해 생긴 요 H를 없애는 압력. 그럼 결국은 농도 차이가 커서 자, 요 H가 클 때, 요 H가 클수록 요 누르는 압력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삼투압력 파이는 자, 높이 H에 비례하고 요 H는 바로 농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화투에서 배울 거, 화투에서 파이는 CRT 해가지고, 알지? 그래서, 자, 요 파이는 CRT에서 배울 건데, 어쨌든 이게 삼투압이라면 결국 뭐야? 농도. 비례하잖아. 그래서 삼투압 조절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의 체내의 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삼투압 조절이야.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체내의 농도 조절. 우리 몸의 체내의 농도 조절. 자, 요때 체내 했을 때 체액이란 표현을 쓸 거야. 자, 체내 정확하면 체액이지. 자, 체액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 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액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포들이 모여있는 걸 조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조직 사이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얘를 조직액이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이 조직액은 암말레로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세포액은 세포 아니지? 자, 그거는 칼륨 이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체액의 농도 변화가 생겨. 농도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농도 변화 생기면 삼투압이 변화가 되겠지. 그럼 삼투압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 어떻게 돼?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액하게 되면, 자, 이 조직액인데,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혈액이야, 혈액. 우리 혈액. 그러니까 혈액이 주가 될 거야. 왜? 혈액은 우리 온몸의 각 세포와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혈액의 농도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혈액의 농도가 변한다는 거는 우리 몸의 모든 물질 대사라든가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농도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용액분의 용질이거든. 그 용질이란 것이 뭐냐? 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무기염류가 되는 거지. 여기 나트륨 이온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용액은 용질 그리고 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삼투압 조절은 체액의 농도 조절이고 그 농도 조절은 물과 무기염류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 바로 용맥, 자, 무기염류, 용질. 그래서 물과 무기염류. 자, 얘네들의 재흡수. 그 물과 무기염류가 재흡수하는 게 뭐니? 콩팥, 신장.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자, 이러한 것들에, 자, 나가는 물을 다시 재흡수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무기염류를 재흡수한다든가, 자, 이러한 재흡수를 조절해서, 자, 삼투압을 일정히 유지시킨다.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우리 체액의 농도 조절이고,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한다. 물의 재흡수, 무기염류의 재흡수. 그래서 이 물의 재흡수와 관여하는 것이 뭐야? 항이뇨 호르몬, ADH. 그 다음에 무기염류의 재흡수.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봐야 돼.
자, 요걸로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절할 거야. 자, 삼투압 조절 과정. 그래서 먼저, 자, 우리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할 거예요. 자,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에 의해서 물의 제흡수량이 조절이 됩니다. 자, 이제 정상 삼투압이에요. 정상 농도예요. 자, 혈장이라고 그랬죠. 혈장. 혈액의 액체를 우리가 혈장이라고 불러. 혈장. 혈액의 고체를 뭐라고 그래? 혈구, 알지? 그래서 혈장, 혈구. 자, 그래서 얘네들을 원심 분리시키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혈구. 자, 그 다음에 떠 있는 거 혈장. 약간 이제 노란색 비슷하게. 그리고 혈장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항체들이 이제 녹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간 놔두면 이제 어떻게 응고되겠지. 그 응고되면은 고형 성분들이 너 커피 마시냐? 커피 마셨어? 아, 그 커피야? 자, 고형 성분들이 응고가 되면 나머지 액체 성분 있지. 그 우리가 혈청이라고 해요, 혈청. 혈청. 그래서 혈장은 원심 분리해서 액체 부분. 혈청은 응고된 다음에 액체 성분. 그랬을 때, 이 혈장에 있는 고체,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응고하면서 관여가 돼요. 그래서 뭐 피부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나서 덩어리가 안 되는 고체 성분이 혈청에 남아있어. 그게 바로 뭐야? 항체. 항체. 뒤에 우리 방어작용에서 나올 거 아니야. 항체. 그거 같이 기억하면 돼.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인데 정상인데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 삼투압이 증가한다. 삼투압이 이꼴 결국 뭐다? 농도가 된다.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물의 양이 부족하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자, ADH 분비를 증가시켜. 자,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이거는 능동수송이야. 능동수송. ATP 에너지를 사용해. 알지? 그래서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물의 양이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오줌의 양은 감소하겠죠? 그치? 세뇨관으로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가는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혈액 속에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반대니까. 자, 몸에 물이 많아. 내가 이제 물을 많이 먹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농도가 낮아지죠?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자, 혈액의 농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혈액의 농도 낮아지니까 삼투압이 줄어든다고 그래.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자, 항이뇨 호르몬 ADH 분비를 억제시킬 거야. 그러니까, 수분의 제흡수가 억제된다는 얘기는, 세뇨관에서 방광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오줌의 생성량이 증가하고,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씨, 잠깐. 자,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삼투압이 증가하고 정상으로 간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혈액의 농도를 조절했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무기염류도 들어간다. 무기염류. 그래서, 자,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면, 자, 삼투압이 낮아진다는 농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ADH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죠. 그래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지만은, 자, 부신에서 뭐가 분비가 된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콩팥에서 자, 무기염류
자, 나트륨 이온 재흡수가 촉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경우는 항인 호르몬은 물의 양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한다면 얘는 용질의 양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할 거야. 용질의 양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자, 혈액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원래 삼투압으로 원래 농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 반대가 되겠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한다는 거야. 같이 일한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네. 무기염류에 의해서 삼투압 조절하는 거. 자, 부신. 자, 겉질에서 분비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그래. 알도스테론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에 의해서 삼투압을 조절할 수가 있다. 자, 혈장의 삼투압이 높을 때, 자, 이거 두 가지 이유죠. 물의 양이 적거나 나트륨 이온의 양이 그러니까 높으니까 물의 양이 적거나 나트륨 양이 많거나. 자, 물의 양이 적을 때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항인 호르몬. 얘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재흡수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재흡수하는 분비가 감소가 되고. 그렇죠? 자, 반대로 삼투압이 낮으면 혈액의 농도가 낮아? 이건 두 가지 이유예요. 물이 많거나 나트륨 이온이 적거나. 자,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ADH 분비량이 억제되고 나트륨 이온이 적으면 어떻게 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거야. 농도를. 자, 됐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외우는, 하나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반대니까. 왜냐면 자, 이게 물의 양은 ADH에 의해서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고, 자, 무기염류도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하나에 의해서 얘네들이 많아지냐 적어지냐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혈당은 반대 개념이긴 하지만 관여되는 호르몬에서 인슐린, 글루카곤 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체온이나 삼투압은 완전히 반대야. 관여하는 물질 똑같고 반대이기 때문에 단 이제 여기서 자,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만 그래서 어느 하나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 반대쪽인 것만 이제 반대로 가서 이제 확인하면 돼. 하나만 확실하게 잡아놓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 조절하는 거한테 탐구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잘 나오죠.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의 변화에 따른 항인효 호르몬의 변화와 이 사람이 다량의 물을 섭취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다량의 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 조절은 무엇에 의해서 가냐면 ADH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할 거야. 그럼 얘 분비가 어떻게 돼요? 억제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원인이 용매냐 용질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해. 자,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해요. 그치? 그러면 이 분비량이 증가했을 때 혈장의 삼투압이 자, 이게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Y축을 먼저 보냐 X축을 먼저 보냐. 그렇지. 그래서 X축이 원인, 거기에 따른 Y축이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을 먼저 봐야죠.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그치? 자, 혈장의 삼투압, 다시 말해서 혈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자,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자, 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많아져야 되거든. 그 물의 양을 높이는 호르몬인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면 체내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오줌의 농도, 그래서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봐봐. 삼투압이, 자, 물을 섭취했더니, 자, 혈장의 농도가 떨어지죠. 자, 삼투압도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삼투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삼투압을 높여야 되니까, 농도를 높이니까 물의 제흡수가 어떻게 돼야 돼? 물의 제흡수가 낮아졌으니까 얘를 올려야 되잖아, 농도를. 그러면 결국은 자꾸 뒤집어져. 자, 물의 제흡수가 줄어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ADH 분비가 억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용액에서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오줌은, 자, 오줌의 양도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들고, 자, 오줌의 양도 같이 줄어들고, 자, 그래서 물의 제흡수가 억제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혈장의 농도 높아지면서 오줌의 양도 어떻게 되니?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증가하고 다시 높아졌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ADH 분비가 증가하겠죠? 그치? 다시 또 일정량 떨어뜨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적정 농도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적정 농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왜냐면 요거 작용해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정 농도라면 얘네는 지금 적정 농도보다 높아지니까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된다. 자, 요 그래프 모양 잘 봐도